이 파트가 시험에 어떻게 나올 거냐 이거야. 어떻게 나올 거야? 사실요? 증명 문제를 내시는 선생님들도 있긴 있어. 그 소스가 좀 있어야 되겠지. 학교 교과서에 있는 어떤 증명 소스를 가져가다가 교과서에 있는 답안 그대로 좀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수능이나 대부분 학교 문제에서는 빈칸 뚫기로 많이 냅니다. 왜냐하면 니네들 증명 부분이 굉장히 약화됐기 때문에 증명을 하라 그러면 일단 채점하기가 너무 힘들. 뭐 엉망진창으로 해놨는데 이걸 몇 점을 줘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뭐 이제 승아가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잖아. 제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러면 또 반박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직접 증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안 되지 않습니다. 제 나올 가능성이 높은 두 증명을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해줬어요. 자, 오케이? 자,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수업 잘 들어. 네. 어떻게 나올지. 질문 있으십니까? 네. 해봐. 141쪽에 3번이랑 6번. 141쪽에 3번이랑 6번. 141쪽에 3번, 6번. 또 왜 이제 잠이 들겠어? 원래 3시에 일어나. 그때는 답지가 없어가지고 답지 안나 있어가지고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 밥 올려줘? 알았어. 다음 내가 누구 줬나? 근데 얘들아 내가 올려. 자, 볼게요. 3번, 6번. 이거보다는 이 D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삼 번은 뭐야? 자, 빈칸 채우기인데 빈칸 채우기는 얘들아 내용을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마. 알겠어? 빈칸만 채우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자, 제일 처음에 n은 3k-1 또는 n은 가 이렇게 돼 있는데 k는 자연수라 그랬어. 자, 그래도 미안하니까 우리가 증명하라는 명제 한 번만 봐주자. n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대우증명법을 쓴다는 얘기지. 그래서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이라 그랬어. 잘 봐 얘들아. 선생님은 요렇게 분류하는 걸 좋아합니다. 어떤 정수를 산으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수들의 집합, 1이 남는 수들의 집합, 2가 남는 수들의 집합. 그러면 모든 정수는 이 세 집합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인정? 이런 걸 정수의 분류라고 하는데 이제 선생님 윗세대 틀딱 세대들은 왜? 너도 틀딱이잖아 라고 얘기하고 싶었어? 이런 정수라는 파트가 있었어요. 너희랑 나는 거의 똑같아.
시스템이. 내가 말했잖아. 1대1 대응이 단사 전단사 함수인 세대라고. 나보다 딱 한 살 높은 사람들도 그래. 나는 1대1 대응이라고 배웠어. 똑같은 거 인정? 이누가 제일 싫어하는데. 근데 K는 내가 정했으니까 얘들아, K는 0 이상 자연수라고 해야지 여기 K 0 집어넣어서 1부터 들어가 주겠지. 그치? 여기에 0 넣으면 2, 여기에는 이제 0은 넣으면 안 되니까 3, 뭐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 다음 4, 5, 6 이렇게. 근데 얘는 이렇게 분류하지 않고 3K-1이라고 분류했어. 그리고 K는 자연수래. 그럼 여기 1 넣어보면 2부터 시작하잖아. 그 다음은 5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3K 플러스 2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됐어? 그러면 3K 플러스 1은 1부터 넣었을 때 1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3K 빼기 2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얘는 나는 이 나머지를 잘 보이게끔 식을 썼는데 얘는 얘가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포기하고 이렇게 세팅을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알겠어요?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줬다. 괜찮니? 아니? 모든 걸 채워야 되는구나. 자, 그러면 나는 이제 껌일 것 같네. 괜찮습니까? 뭐라고 써 있어? n은 3k 빼기 1일 때 n제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것도 제곱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얘를 3으로 묶어주면 되니까 이렇게 묶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얘를 제곱해도 3의 배수가 아니다 지금 얘기하고 싶다는 얘기인 거잖아.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 뒤는 이제 뭐 보나마 그 아래는 나 이제 보지도 않고 그냥 쓸게. 이거면 이건데. 어허. 여기 빼기 2로 만들고 싶은데 빼기 2로 만들려면 뭐 넣어야 되지? 2 이렇게 하면 되나? 그래서 얘를 제곱했을 때 요거죠. 근데 맞지? 얘를 제곱해도 맨 요런 형태다라는 거지. 아니! 둘 다 플러스 1로 만들었네. 아씨. 왜 일관성이 없어 이 새끼는. 자, 뭐 그럼 플러스 1로 만드시면 되죠. 여기가 3이 나오니까 마사 오이씨. 플러스 1이구나. 그러면 뭐 끝난 거 아니야? 미안. 내가 완전 제곱식을 잘못 썼구나. 그 다음에 얘도 플러스 1로 만들었으니까 여기 플러스 1이고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됐어? 이건 뭐 그러니까 빈칸 채우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네. 나였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로 맞췄을 텐데. 됐어? 어찌됐건 얘도 제곱했을 때 3의 배수가 아니고 얘도 제곱했을 때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뭐요? 1, 2에서 n제곱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인 자연수이므로 라고 해야 되겠지, 그치?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인 자연수.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근데 너무 의도적이다 되더라, 그치? 여기를 그냥 플러스 1, 플러스 2로 해줬으면 훨씬 더 편했을 텐데 일부러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로 달아가지고 얘네를 조금 헷갈리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저기의 표현 방식과 여기의 표현 방식이 조금 다르잖아.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다음 네모는 1. 3으로 나눴을 때 1이 남는 수라는 얘기. 지금 이 정수의 분류를 배우지 않는데 너희 세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요거를 제일 처음 보는 시점이 언제다? 아니, 아이를 다룰 때야. 너희들이 문제집을 보면 요렇게 많이 써 놓아. 왜냐하면 복소수 i가 사주기성을 가지니까 이 4의 배수 제곱들은 항상 1이 되고 얘는 항상 i의 1제곱이 되고 얘는 항상 i의 제곱이 돼서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는 i의 세제곱이 돼서 마이너스 i가 된다. 그러니까 요렇게 표현하는 방식 자체가 모든 정수가 이 4개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4의 배수일 때는 1이 된다. 이거 알려주려고 쓰거든. 좀 본 적 있는 거 같지 않아, 지연아? 저 표현이 얘네가 최초로 보는 정수의 분류 표현. 근데 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 과정이라는 게 빠졌으면 완전히 도려내야 되는데 빠졌는데 써놓고 저거 뭐지? 뭐 이렇게 학생들이 생각하고 설명은 안 해준다 이거지.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쳐내는 게 좋지가 않아. 쳐낸다고 해서 이 남아있는 부분에서 그걸 완전히 도려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보통 과정을 잘라내는 사람들은 정책이랑 별로 상관이 없는, 교육이랑 상관이 없이 정책만 세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찌꺼기들이 자꾸 남아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표현이라는 거 이제 이런 식으로 써져 있으면 3으로 나눴을 때 1이 남는 수구나 이렇게 해석하는데,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은 이제 대유가 참이니까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마는 그렇게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그럼 뭐가 틀렸냐? 3분의 이게 플러스 1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거지? 5번, 6번은 문제를 잘못 낸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왜냐하면 봐봐, 6번 보면 A, B가 서로 소이면 A 또는 B가 홀수이다 가 참임을 기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했다고 했잖아. 그럼 이 조건문을 부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치? 근데 니네 조건문의 부정을 안 배웠잖아. 이 얘를 어떻게 증명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른다니까. 이 문제 만드는 사람들도 틀딱이라서 다 배웠을 거 아니야. 실질적으로 지금 세대가 뭐가 빠져 있는지 이렇게 모르고 이런 식으로 낸다고. 내가 답 보고 싶네. 이거 답 어떻게 써놨는지. 개판으로 써놨는지 제대로 써놨으면 이제 니네들이 이 교육 과정이 빠졌다는 걸 모르는 거고, 개판으로 써놨으면 따져야 되는데.
5번, 6번은 나는 선생님과 하도 오래 안 돼가지고 가물가물한데 좀 따져보자. 기억이 잘 안 나. 자, P면 Q이다 해서 얘들아. 가정이 참이고 결론이 참이면 명제가 참일까 거짓일까? 참이겠죠. 뭘 고민해요. 둘 다 참인데 어떻게 거짓이 될 수 있어? 그쵸? 그 다음에 명제가 가정이 참인데 결론이 거짓이면 거짓? 거짓인 것 같아. 가정이 거짓인데 결론이 참이면 참인 것 같아. 왜? 가정이 거짓이고 결론이 거짓이면 거짓이겠죠. 이런 걸 진리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리표를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언제 true가 됐냐라고 생각해 보면 결론이 참이면 참인 명제가 일단 되더라는 거야. 그치? 그리고 가정은 참일 때만 참이 돼주는 거지. 그치? 그러면 그럼 봐봐. P의 진리집합 이게가 참이 될 때도 참이고 Q는 Q 자체로도 참인데 Q의 여집합이어도 참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명제 전체가 참이 되는 집합 중에 하나가 P 합집합 Q의 여집합인 거잖아요. 그럼 얘를 부정을 하면 P 여집합 교 Q 뭐 이런 식이 되잖아. 이게 부정을 이렇게 합니다. 복잡해. 어려워. 그러니까 나도 너무 안 해서 가물가물한데 안 배웠잖아요. 나 때도 안 배웠으면 좋겠어. 틀딱 때도 안 배웠어. 그래서 5, 6번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왜 냈는지 선생님 한번 볼게 답을. 나중에 찾아가지고 지금 답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오케이? 또 니네가 이상한 거 써놨을 거야. 얘 정석 저자가 썼나? 얘 정석 저자가 그거를 올번 요건 일단 X표 쳐놓으세요. 지금 범위로 할 필요가 없어.
잠깐만. 아. 아이고. T. 아. 선생님이 잘못한 게 하나가 있는데 false도 T다. false도 T. 가정이랑 결론이 둘 다 부정이 거짓이면 참이야 그명. 자, 질문 또 없어? 괜찮아?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도 나가보자. 절대부등식. 절대부등식이 뭐냐면 얘들아, 부등식은 조건부등식이랑 절대부등식으로 나누거든. 이 조건부등식이 항등식이란다. 방정식이랑 비슷한 개념이야. 그러니까 특정 범위에서만 참인 거야. 뭐 x가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절대부등식은 항등식이랑 비슷한 개념이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라는 거야. 니네가 배우는 절대부등식 중에 대표적인 게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야. 이게 대표적인 절대부등식들이야. 괜찮아? 아니면 x제곱 플러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절대부등식이야. 항상 성립하지. 왜냐하면 최소가 1이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1에다가 뭘 넣어도 이건 성립하잖아. 1에다가 x에다가. 그리고 절대부등식 종류들이 꽤 있는데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울 거거든. 하나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간의 관계. 부등식 이름이 너무 길죠? 참고로 선생님 때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과 조합평균 간의 관계였는데 조합평균은 빠졌어. 너희랑 내가 조금 다른 거다. 그래서 얘를 줄여서 그냥 산술기하라고 많이 부릅니다. 산술기하 들어본 거 같지 않아, 지연아? 처음 들어봤어? 민호 들어봤어? 그 다음에 뭐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이거는 코시라는 사람이랑 슈바르츠라는 사람 두 명 이름이야. 그 사람들이 만든 부등식이나 얘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얘네 둘 다 실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이용을 해서 유도하는 부등식들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 파트는 절대 부등식을 자체를 가르쳐주고 싶다기보다는 이 두 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파트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왜 얘 두 개를 배우냐?
지금 니네가 다룰 수 있는 함수식이 아직도 1차, 2차 함수밖에 없구만. 안양 애들은 유리무리 함수도 이제 다룰 수 있는 상태. 맞나? 물어볼게. 배우긴 배웠어. 그거밖에 없으니까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적어. 그래서 얘네 둘을 이용을 해가지고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 쓰는 거야. 최대 최소 구하기 위한 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얘 이식 최소값을 구하래. 근데 별하는 고등수학을 다 끝내가지고 그래프를 그렸어. 선생님 1일 때 2가 최소값이에요. 이렇게 그렸단 말이야 미분에서. 근데 민호는 1학년 과정을 하고 있어서 얘를 함수로 해석을 못해. 그래서 이제 민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니 내가 함수로 해석도 할 수 없는 식을 어떻게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거지? 아 산술기압 평균을 쓰면 얘는 항상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최소값이 2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니네들이 잘 모르는 식이 나왔는데 뜬금없이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런다. 그러면 절대 부등식을 쓰는 형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어? 자, 근데 은근히 이제 절대 부등식 설명하는 파트를 또 니네들이 어려워하긴 하더라고요. 7, 8, 9, 10, 11, 12 풀어봅시다. 주연아 부담스러워. 봐봐 여기 나오잖아 얘들. TTT, EFF, FTT, FFT 이렇게. 그래서 이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거야. Q는 T면 T다. P는 여집합이어도 홀수여도 T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게 P면 Q이다의 진리 집합이에요. 그러면 얘를 부정을 하면 P교 Q여가 되지. 그 P고 not Q이다가 그 조건문의 부정이에요. 왜? 그러니까 P면 Q이다의 부정은 P면 Q가 아니다. 이건 거 같잖아. 그게 아니라 요게 부정이 돼요. 오케이?
옛날 애들은 이런 거 다 하잖아. 진리표 그려가지고 비명 Q이다 영명제도 하고 그 다음에 논리합이라는 게 있거든. 이렇게 논리를 연산할 수 있어 조건들을. 논리합은 또 진리표가 달라져. 왜? 난 안 배웠어. 비슷한 세대. Same generation. 명제 얘들아 되게 어려워 생각보다. 선생님이 웬만하면 얘네들 보고 깊게 파라고 얘기해주고 싶은데 명제는 반대합니다. 너무 깊게 파지 마, 배가야. 알겠지? 자, 다행히 선생님이 눈으로 봐줄게요. 자, 절대부등식인 거 7x 8 동그라미 9 동그라미 10 동그라미 아니다 10x 왜냐하면 x가 7일 때 안 성립하네. 11 동그라미 12x 12는 x가 1일 때 안 성립하죠. 됐습니까? 12도 얘들아 12도 여기 등호가 달리면 절대부등식인 거야. 근데 민호 가상동생 민구가 형 이거 왜 절대부등식이야 라고 했을 때 민호가 어떻게 얘기를 해주면 되냐면 자 해봐. 얘를 넘으려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잖아. 그럼 얘가 실수라면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항상 성립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절대부등식은 구별할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니네들이 은근히 어려워하는 게 13, 14, 15, 16 같은 건데 지금 절대부등식 정의에 대한 파트야 얘들아 여기는. 근데 이것도 똑같이 가면 되는데 첫 번째는 14번이었나? 14번처럼 이렇게 생긴 애들이야. 이거는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참이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다만 A, B가 얘들아 반드시 실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말이야. 허수면 안 성립할 수도 있죠. 실수라는 얘기가 있니? 그렇죠. 있죠. 부엉이 옆에 있지. 왜? B 앞에 2인데 아 B 앞에 2도 있어? 네. 아니 얘들아 그럼 이거잖아. 그러면 실수 제곱들의 합이니까 역시 0보다 크거나 같겠죠. 한 단계 응용 괜찮아? 이 벼락도 이거 속는다. 벼락 속 벼락아 속는 거. 벼락아 속는 예시 하나 만들어줄게. 벼락아 이거 완전 제곱식 절대부등식이 아니야. 그냥 찍어. 아니요. 잘 봐. 속았지 벼락. 요거 자체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면 요 모양 나오지. 근데 상수항 없으니까 빼기 4분의 1 b제곱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b제곱이랑 합쳐지면 이렇게 되지. 그러면 얘도 실수 제곱들의 합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지.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제곱 형태로 만들어진 식은 완전 제곱식으로 최대한 묶어봤는데 묶어서 제곱들의 합이 되면 절대부등식인 걸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어? 얼핏 보고 얘 제곱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제곱으로 묶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 부분도 지연아 거기 네모 빈칸 뚫기가 왜 있는 것 같아? 시험에 많이
그렇지. 이렇게 잘 안 나온다는 거. 요렇게 냈을 때 민호야 어떻게 시험에 나올 것 같아? 이 식이 절대부등식임을 증명하시오 이렇게 나올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나와? 바로 객관식의 세대답게 요런 거 애들을 1, 2, 3, 4, 5에 넣어놓는 거야. 그리고 다음 중 절대부등식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요렇게 내주면 양반. 승아야 더 짜증나게 되려면 어떻게 내는데? 요런 식들을 그러니까 13번에서 16번까지 있는 식들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까지 네모에 넣어놓고 다음 중 절대부등식인 것의 개수를 쓰시오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겠지. 그렇게 좀 짜증나게 낼 수 있고 지금 트렌드상으로는 일반적으로 니네들이 그래서 잘 못하기 때문에 이제 네모 빈칸 뚫기로도 잘 나온다는 얘기야. 됐어. 그 다음에 16번 한번 보자. 자 이렇게 루트가 달려 있거나 너 등호 들어가 있냐? 루트가 달려 있거나 그 15번처럼 절대값이 있는 식들이 절대부등식인 걸 증명해 달라 그러면 그 제곱을 해주시면 됩니다. 양들. 선생님 제곱했을 때 부등호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쵸? 이 경우 마이너스 2가 큰데 제곱을 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뀔 때가 있죠. 근데 그거는 음수일 때고 지금 루트 안이 양수라고 했고 루트 있는 게 음수가 되려면 루트 바깥에 음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돼. 괜찮아? 양변 제곱해주면 이렇게 되죠. 됐어? 그 다음에 이거 없어지지. 자, 근데 A가 양수, B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얘는 0이 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0보다 크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증명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루트가 달려 있거나 절대값이 달려 있으면 아 제곱해 보면 뭔가 식이 나오겠구나. 선생님 또 루트가 생기던데요? 제곱하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야. 알겠어? 15번도 지금 빈칸 뚫기 보면 제곱하고 있지? 괜찮아요? 넘어갈게요. 자, 여러 가지 절대 부등식. 자, 거기서 17, 18번을 제외한 19부터 22까지가 산술 기하 평균이에요. 알겠습니까? 표시해놔 산술 기하. 어디가 산술기예요? 오른쪽 단. 괜찮아? 코시 슈바르츠 없음. 야, 니네 코시 슈바르츠 없어졌나 봐. 다행이다. 나 너무 가르치기 힘들었어. 와, 산술기 하나 하면 돼. 산술기하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중요합니다. 중요해.
정확하게 알려줄게. 니네가 산술기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시기는 고등 수학이 거의 컴플리트 되는 시기입니다. 아, 산술기와 평균이 정말 좋은 거구나. 지금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되게 짜증나는 파트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절대부등식으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게 힘든 점을 알려줄게. 뭐가 힘드냐면 니네가 절대부등식을 써야겠다는 인식 자체가 없어. 야, 이거 산술기야 쓰면 나오잖아. 오잉.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전 세대들은 가르쳐 보면 고2 정도 되면 아, 여기서 산술기야 쓰면 되지 않을까 이런 인식이 생기기 시작해. 그러니까 쓰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쓰는 거는 훈련하면 쓸 수 있는데 훈련을 해봤자 문제로 내주면 그게 쓰는 상황인지를 몰라가지고 못 써.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왜 여기 앉았냐? 수업하기 싫어서 앉았습니다. 네. 뻥이고 니네들 보여주려고 뭐 수업하기 싫어서. 컴퓨터 왜 이래? 안돼. 됐다. 컴퓨터 냈고 이상해졌어요. 이걸 또 뽑아줘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희 토요일 시간표가 왜 이래요? 나한테 묻지 마. 내가 앉았어. 수업이 2시간. 2시간이야? 아니잖아. 45분씩. 아니 민호야, 저 프로젝션 좀 켜줄래? 야, 나 지금 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얘들아. 집중. 두 번째인가요? 어? 두 번이에요. 어? 아, 2번 연속해? 아니 연속은 아니고 12시 5분에 한 번 있다가 6시 40분에 또 한 번 있어요. 수학이? 응. 처음 반 만지면 그럴 내 거에는 없는데, 니네? 임시 시간표라 되어 있는 거. 그럼. 영지 어디 갔는지. 여기. 이 지금 있는 토요일에 임시고 갖고 다시 정시로 나오는 거예요. 다음 주까지 다 임시고 다다음 주, 그러니까 다다음 주에 다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럼 수학은 2번인 거예요. 다음 주에? 다음 주 토요일이 다음 주 토요일에만 수학 2번인 거예요. 이거 앞에 사실 잘 몰라. 나는 시간표 짜진데 몰라. 수업하는 줄. 야, 봐봐. 왜 안 나오노? 나왔냐? 아니야. 될 것 같아. 뭔가 느낌이 왔어. 봐봐.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는데 정리하고 싶으니까 지금 거기 산술평균 문제들이 대충 나와 있잖아. 그치?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굉장히 세분화돼 있었고 선생님이 더 세분화시킨 거야. 이 이름은 제가 지었습니다. 기본형, 그 다음에 조작형. 지금 조작형까지는 나오고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전개형. 이걸 전개해야지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 형태. 선생님이 좋아하는 문제 77번.
그 다음에 삼원소형. 선생님 때는 산술기하 원소 3개일 때랑 4개일 때까지 배웠는데 너무 틀딱이야? 그래도 3개, 삼원소 3개 쓰는 거, 원소 3개일 때 쓰는 거 넣어놨고 기본적으로는 79번도 약간 대놓고 만든 문제인데 79번처럼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지금 니네들이 산술기하 식을 조작을 못하면 72번처럼 나와도 조작을 못해서 못할 수도 있는데 대놓고.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우리 산술기하를 쓰는지조차 잘 모르고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다음은 이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나오죠. 코시-슈바르츠. 근데 옛날부터 얘들아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그 수능에는 안 나왔어. 이게 너무 암기형으로 푸는 형태다라 그래서 안 나왔고 코시-슈바르츠는 내신에만 조금 나왔었는데 이제 없어졌으니까 필요하면 선생님이 이거 조금 유형으로 더 보여줄게. 알겠어? 자, 지금은 산술기하를 이제 조작하는 방식. 미나 좀 꺼줄래? 이름이 왜 이따구로 붙었는지부터 알려줄게. 니네가 평균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산술 평균을 의미해. 선생님이 니네 레벨에 맞춰서 좀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자면 더하기 평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 G랑 X랑 너무 비슷하지 않냐? 그런 지적이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왜? 이제 X밖에 안 보여? 더하기 평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봐봐. 예지야, 2개 더하면 몇으로 나눠야 평균이야? 3개 더하면? 이게 니네가 아는 평균 아니야? 이게 산술 평균이라고 얘기해. 됐니? 그 다음에 잘 봐. 곱했어, 두 수를. 그러면 루트를 씌우면 곱하기의 중간값이 나오는 거지. 인정할 수 없어? 괜찮아? 4랑 9를 곱하고 루트를 씌우면 6이 곱하기 중간값이다. 괜찮니 얘들아? 이런 걸 기하 평균이라고 해요. 이것도 꽤 괜찮지? 그러면 얘는 3개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 니네들이 아직 안 배운 세제곱분 루트를 씁니다. 저게 뭐냐고? 세제곱분 루트 8은 몇이게? 2죠. 똑똑해. 니네들이 쓰는 루트는 2제곱근이 클로킹 데이슬레라고 숨겨져 있는 거죠. 예지야 이해돼? 너 이거 고등학교 2학년 내용이에요. 그러면 4개 곱하면 4제곱근. 조그맣게 써야 돼 얘들아. 크게 쓰면 안 돼. 이게 기하평균인데 이제 아직 거듭제곱근을 안 배웠으니까 여기까지만 쓰면 됩니다. 그럼 민호야, 이 부등식 이름이 뭐라고? 어? 아니 지금 이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라고. 관계. 그럼 관계가 어떻다는 거야? 항상 산술 평균이 크거나 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부등식이라는 얘기죠. 괜찮습니까? 이게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간의 관계라는 부등식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산술 기하라고 그냥 부르자. 괜찮니? 자, 근데 이 산술 기하를 알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봐봐. 산술 기하. 첫 번째는 범위가 전부 양수여야 돼. 아니 쌤, 절대 부등식이라면서요? 자, 근데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 버리면 얘들아 허수가 되잖아. 얘는 루트가 씌워져 있으니까 양수 제한 조건이 생기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부등식 자체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생겼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잘 안 써. 이렇게 씁니다. 2를 넘겨서 잘 써. 자, 그 다음에 왜 성립하는지 설명해 줄게. 민호야, 이 식 보면 보여? 준우야, 보여? 네. 뭐가 보이지? 뭐 쌉소리냐고. 맞아. 완전 제곱식이 보였으면 좋겠네요. 요거 넘겨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제곱 형태인 거 보이십니까? 그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실수 제곱들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럼 언제 0이 돼? A랑 B가 같을 때. 이거를 등호 성립 조건이라 그랬는데 이 등호 성립 조건까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괜찮아? 자, 왜 니네들이 고3이 되면 얘가 좋다는 걸 더 느끼냐면 이제 모든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다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승화가 나 그래프 그릴까? 산술기였을까? 이런 걸 고민해. 근데 지금은 고민할 수가 없어요. 못 그리시니까. 강요야, 강요. 엄마가 라면 먹을 때 숟가락 한 잔 던져주고 먹으래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숟가락으로 먹어야 하는. 알겠어요? 엄마가 라면 줄 때 젓가락 던져주고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나중에 젓가락이랑 포크 숟가락을 같이 받았을 때 젓가락이 라면 먹는데 짱이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 식 한번 보자. 참고로 선생님 때는 이거 고1 때도 그래프를 배웠었는데 얘는 이렇게 생겼어. 다항함수랑 분수함수가 더해진 형태로 생겼지. 함수로 그리면. 그러니까 이쪽은 최소값이 없지 얘들아. 이쪽은 최대값만 있고 이쪽만 최소값이 있는 형태. 그래서 이 식을 줬을 때 만약에 산술기하를 쓰라는 문제면 x가 양수라는 제한 조건을 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한번 바라보자. 자, 얘 최소값 구하래. 그 다음에 이 조건들
이 조건이 얘들아 굉장히 이상한 조건인 걸 깨달아야 돼. 왜냐하면 니네 복소수까지 배웠잖아. 근데 왜 뜬금없이 양수 얘기를 하냐는 거지. 이해돼? 한술기하를 쓸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야. 양수라고? 이상. 근데 갑자기 최대 최소를 구하네. 자 그러면 이거 산술기하 쓰는 건가 보다. 자 얘를 여기에 A라고 생각해봐 얘들아. 얘를 여기에 B라고 한번 생각해봐. 그럼 요 모양 한번 만들어 볼게. 이거는 2루트 이렇게 생겼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둘 다 양수고 더하기로 돼 있으니까 절대부등식에 넣었을 때 항상 성립하는 거 아니야? 인정해? 인정? 그럼 이게 2랑 똑같잖아. 그래서 얘는 최소값이 2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선생님 등호 성립 조건은 왜 있어요? 자 얘랑 얘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지. 그러면 x가 뿔마 1인데 양수여야 되니까 1이라고. 그치? 그래서 여기 1 집어넣어보면 2 나오는 거 보이지?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봐 얘들아. 최소값이 성립할 때 x값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알겠어? 그래서 내가 최대 최소를 함수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식이지만 절대 부등식에 넣어서 부등식을 만든 후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구하는 툴로 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파트가 얘기하는 게. 오케이? 근데 뭐 연습하고 싶어도 문제가 4개밖에 없어. 좀 어려운 거 찾아봐야지. 자, 142 12번 풀어보세요. 142페이지에 12번. 좋아요. 황당해? 내가 거의 10년 동안 느껴오는 느낌인데 이 파트는 너희들한테 좀 황당함을 주는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 전혀 최대 최소를 구하고 싶지 않아. 짜잔 이러면서 마치 지금 Y 오늘 과학 없네. 여기 옆에서 해. 근데 너 모범사 받아야 되네. 우리 학교? 나왔어? 금방 하지? 빨리 하고 걱정하고 가. 너가 지금 숙제 안 해서 왔어 토요일 날. 무섭지? 좀 이따 숙제 검사해. 네? 준우 이해돼? 네. 근데 12번은 풀 수가 없다. 자,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얘들아
여기에도 문자가 남아버리면 우변에도 문자가 남아버리면 최소값을 못 구하잖아. 네. 그래서 이 식들이 곱했을 때 문자가 없어지는 역수 형태로 많이 돼 있어. 예를 들자면 이런 좀 복잡해 보이는 이런 형태도 있어. 근데 그래봤자 곱하면 4 나오잖아, 얘네들이. 뭐야? 응, 이런 식으로 역수 모양으로 많이 돼 있단 말이야. 얘지 이해돼? 요거 두 개 곱했을 때 없어지는 거 안 보여? 그러니까 이렇게 역수 모양으로 보통 돼 있다고. 곱했을 때 숫자만 남는 형태로 많이 생겼다고. 괜찮아? 지연이도 괜찮아?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겠어? 근데 지금 12번 문제는 곱했을 때 문자 안 없어지잖아. 네. 그치? 약간 이제 더 어렵게 만든 거지. 그러면 얘 곱했을 때 얘들아 문자 없어지려면 뭐가 필요해? 여기 마이너스 5가 필요하다. 네. 그러면 이제 곱하면 없어지지. 네. 근데 마이너스 5 하면 식이 바뀌어 버리잖아. 그럼 다시 플러스 5 해주면 똑같은 식이지. 됐어? 그 다음에 얘를 A로 보고 얘를 B로 봐. 그러면 산술기하 써주면 얘가 2루트 x 빼기 5 곱하기 x 빼기 5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요 5 빼고 얘들아 요 두 개만 지연 이해하십니까? 예지도 괜찮아? 괜찮아? 이해 안 되는 사람 별아 괜찮아? 괜찮음? 준우도? 근데 선생님 플러스 어떻게 해요? 여기도 플러스 5 해주면 부등호 성립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좌변 전체가 우리가 최소값 구하고 싶은 식 형태 맞지? 그리고 이 우변 계산해 보면 7이지. 그리고 이건 왜 성립해요? 절대부등식이니까. 이런 거야. 우리가 뭐 이슬람인인데 그 코란이라 그러나? 코란에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써 있다고 해보자. 나 잘 모르겠어 이슬람교는. 코란 지연이가 승아를 죽이고 싶은데 내가 죽이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지연이가 왜요? 코란에 그렇게 써 있어.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왜 성립해요? 절대부등식이라고. 그런 형태로 쓰는 겁니다. 알겠어? 오케이? 너희들이 이거를 언제 봤냐면 니네들이 은연중에 이거 알고 있는데 A 더하기 B가 10일 때 A, B는 뭐가 제일 커? 뭐 이런 거 저항형 문제 나오거든. A, B 같으면 제일 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냐? 5, 5일 때 5, 5면 25가 제일 커진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 죄송합니다. 저항형들도 그거 알고 이게 산술평 기억 평균이잖아. 봐봐. A 더하기 B가 10이면 맨 이건 성립하는 거잖아. 양수일 때. 그럼 여기 10 얹어봐. 그럼 요거 5잖아. 그럼 루트 없애서 제곱하면 A, B의 최대값은 25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여기는 좌변이 숫자로 나왔으니까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언제 성립하는 거야? 부등호가 A, B가 같을 때. 이런 식으로
저학년 때도 가끔 선생님들이 알려줄 때가 있어. 저로 최소값 구할 수 있어요? 어? 최소값. 뭐의 최소값? 그러니까 보면 알겠지만 더하기 형태로 생긴 식은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최소값을 구할 수 있고 곱하기 형태로 생긴 식은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건 제약이 있죠. 괜찮니? 이게 지금 우리 프린트에 나와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괜찮아? 그러면 좀 쉬운 거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풀어볼게. 스트라이크 2개 친 줄 알았어. 아까 얘기했던 19부터 19 빼고 20, 21, 22 한번 구해보세요. 다음 주에 왜 니네 두 번 수업? 왜 두 번 수업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두 번 수업을 한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야. 니네가 뭐 소풍을 가서 빠진다든지 아니면 지난 시험 때 뭐 한 번이 빠졌다든지 뭐 이런 식. 아무 이유 없이 두 번 하진 않겠죠. 니네들은 되게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얘들아 학원비가 분으로 책정이 돼. 교육청에 1분당 250원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정할 수 없어요. 상한선이 있어. 그래서 교육청 직원들이 다 계산해보고 상한선을 넘으면 다시 측정하라고 빠꿈 없습니다. 물론 내가 신고하는 건 아니지만 원장 선생님이 하셔야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민감한 문제예요. 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러니까 나도 수업하기 귀찮고 성아 너희들도 수업하기 귀찮아가지고 내가 맨날 30분씩 일찍 끝냈어. 그러면 분당 수강료가 올라가는 거잖아 얘들아. 맞지? 그런데 교육청 직원이 감사를 나왔는데 아니 이 수업은 1시간 20분으로 등록돼 있는데 왜 50분만 수업하죠? 그래서 우리가 허허허허 웃었어. 그냥 자 그렇지. 허위 신고로 원장 선생님이 곤란하게 될 수가 있는 거지. 알겠지 승아야? 선생님이 일찍 끝내기 싫어서 일찍 안 끝내는 게 아니야. 다 했어? 승아 줘봐. 외워서 내가 잘 가르쳤는지 한번 봐야지. 잘 가르친 건가? 아니 왜 봐요? 소신 있게 풀어주세요. 뭐 나왔어? 네, 똑같이 했어요. 2, 2, 12 나왔어? 맨 마지막에 한 자리 숫자인 것 같은데? 뭐 나왔어? 12에? 6이에? 6이야 12에? 자 정답은 2, 2, 12입니다. 최소값이. 왜? 페이크요? 12를. 못 알아들은 사람들이 있구만.
야, 니네 잘 들어. 또 집에 가서 찔찔 짜지 말고 지금 해결하고 집에 가. 야, 내가 니네 마음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잘 생각해봐. 니네가 이해했는데도 문제를 안 풀 수도 있고, 이해 못했는데도 그럴싸하게 적어놓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전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고 니네가 이해해서 집에 가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돼. 지금 이게 마지막 문제니? 네. 갑자기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문제가 나온 거잖아. 그리고 양수 조건이 있을 거야. 네. 자, 그리고 이거는 파트가 산술기하 파트니까 니네가 산술기하를 써야 된다는 인식이 있겠지. 그래서 산술기하식에 그대로 넣어주라는 얘기야. 그러면 성립한다는 거야. 대입하라고. 괜찮아? 그러면 자, 봐봐. 9a를 요 a 자리에 대입해. 괜찮아? 그 다음에 a분의 4를 b 자리에 이렇게 넣으라고. 마찬가지로 우변도 a 자리에 9a 대입해. 그 다음에 b 자리에 a 플러스 4 대입해. 그럼 얘는 절대 부등식이기 때문에 성립해야 된다 이 얘기야. 이 부등식을. 얘지 do you know? 준우도 괜찮아? 응. 그럼 이 부등식 이제 우리 분수의 분수 싫은 거가 연달아 오는 거지. 그치? 가지볶음에 생강볶음이 연달아 나오는 거지. 재현이는 좋아하나 봐. 그래서 2 넘기고 이렇게 한번 바라볼게. 자, 요거 a 없어지는 거 보여? 네. 그럼 2루트 36이지. 이거 계산해보면 그럼 2루트 36을 루트를 없애면 12 아니에요? 알겠어? 괜찮아 얘지? 그러면 지금 요 부등식 항상 성립한다 안 한다? 항상 성립한다. 그러니까 이 식이 될 수 있는 최소값은 12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 얘기라고. 알겠니? 어떻게 쓰는 건지 알겠어? 대입한다 그러니까 또 시원하네. 네, 근데 우리 오늘 몇 시까지 수업이야? 1시 1시 반이요. 반? 네. 벌써? 어떡하지? 25분이라고 돼 있는데 나는? 25분 25분이에요. 25분인 것 같아요. 반까지? 아 25분. 아니 그러면 25분이면 끝났잖아. 네. 안 돼. 이게 선생님이 얘들아 이런 딜레마가 있거든. 문제별로 되게 상세하게 다 풀어주고 싶기도 하다가도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나한테 민호가 숟가락으로 밥을 떴어. 근데 내가 민호한테 이러는 거야. 민호야, 우리가 완벽한 밥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밥알 개수가 200개야. 잘 세봐 200개인지 넘는지 적은지. 민호가 막 세. 무슨 좀 넘는데요? 200가 5개인데 그럼 5개 빼고 먹어. 이런 느낌이야. 그거는 그 200개가 맛있을 수도 있는데 먹어보고 느끼면 되잖아. 내가 그것까지 간섭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요렇게 푸는 거야. 야, 이거 식 바뀌었지? 이건 이렇게 풀어. 요건 요렇게 풀어. 이거 자체가 니네 생각을 아예 마비시켜 버리는 거잖아. 그렇지?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풀라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물론 근데 또 못 푼단 말이지. 그래서 좀 해줘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좀 너무 이거 내가 풀이에 간섭하는 것 같다 이런 양가 감정이 있는데 선생님이 얘들아 걱정할 필요 없어.
선생님이 강사 초창기에 처음 가르쳤던 학생 중에 원장 조카가 있었는데 그 새끼가 그 이 산술기하를 가르쳐 주는 애였어. 걔랑 산술기하 문제 한 진짜 50문제 넘게 풀었거든. 원장이 좀 봐달라 그래서 조금만 바뀌면 못 풀어. 선생님 저 이해했어요. 지금 이 시기인 거야. 선생님 저 이해했어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못 풀고 또 못 풀고 또 못 풀고 또 못 풀고 도대체 뭘 이해했다는 건지 그때 진짜 이게 이해시키기가 어렵구나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얘네가 그거 다 못 풀어도 전혀 충격 먹지 않습니다. 그때 산술기하로 받을 수 있는 충격 이미 다 먹어. 그게 벌써 10몇 년 전이니까 지금 근데 선생님이 아까 봐줬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식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그것들은 이제 어려우니까 여기 있는 것 정도면 풀만하지 않을까 싶어. 많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프린트 마무리 해오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선생님이 찾아서 올려볼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